YTN 라디오 스페셜 DJ 황현희와 함께하는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 또 평소 우리가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졌을 법한 일, 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긴 어려운 일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또 이 자리에서 후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와 YTN 플러스의 합작 코너죠. 오늘 함께 해주실 YTN 플러스 정윤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 기자님. 방송이 처음이시라면서요? 아, 네, 처음입니다. 네네. 제가 더 떨리네요, 근데. 예. 오늘,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열심히 네네.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긴장을 1도 안 하세요? 긴장 엄청 많이 한 건데. 아, 많이 한 겁니까? 네.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일행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반나절 시리즈를 준비하셨다고요? 반나절 시리즈가 뭡니까?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아, 네, 반나절 예. 시리즈는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 취재를 넘어서 이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관찰하는 기획 기사입니다. 현장을 직접 관찰한다? 네, 네, 반나절이라는 게 이제 하루에 6분의 1 정도, 이제 4시간 정도를 저희가 거기서 관찰을 하면서 4시간. 사람들이 네.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특정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관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4시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관찰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는데. 네. 지난주 첫 시간 주변 반응 어땠습니까? 저번에 이은비 기자님이 유니클로에서 4시간 동안 관찰하는 내용을 이제 하셨는데 그 라디오 내용이 이제 포털 사이트 메인도 차지하고 저희도 굉장히 좋게 봤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아, 반응이 괜찮았군요. 아,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네네. 누가 기획한 거예요? 기자님이 하신 겁니까, 직접? 저희 팀 전체 5명의 기자가 공동으로 기획했고,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라디오 출연도 저희 돌아가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 그렇다면 이번엔 어디서 또 반나절을 보내셨습니까? 아, 네. 저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에서 부정승차를 하는 분들이 특정 역에 특정 출구에 많다는 제보를 받고, 그 앞에서 4시간 동안 부정승차를 하시는 분들의 수는 얼마나 되고, 또 어떤 유형의 분들이 부정승차를 하시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 SNS에 영상 옛날 뉴스가 이렇게 돌아다닌 걸 몇 개 봤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비 오는 날인데 한 30, 40대 어른들이 그 철도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무임승차하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 3, 40명이 넘어가고 그 위험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도 무임승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아, 그게 예전에 무임승차는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형태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숙이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저 사람 무임승차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에는 가장 많은 비율이 남의 카드를 이용하는데 이게 우대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용 카드를 이용한다든지 이제 본인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무임승차권을 이용하거나 할인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성인인데 청소년 카드를 이용한다거나. 네, 맞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데 장애인 등록 카드를 이용하면 이제 무료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이용하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지하철 부정승차 그 현장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왜 하필 지하철이에요? 제가 평소에 사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간혹 부정승차를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아직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문제를 느끼던 찰나에 이제 특정 출구에 개표구가 고장나서 이제 거기로 사람들이 전에 보셨다는 그 영상처럼 이제 계속 다닌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그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게 됐습니다. 아, 일부러 고장난 곳을 이용해서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게 특성상 한 번 그렇다고 해도 탈 때 그래도 나갈 때는 또 다른 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거기서도 부정 하차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엔 2번을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아니면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서 또 다시 그 출구를 지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무임승차와 부정승차 이거 차이점 좀 짚어주십시오. 무임승차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합법적인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영유아 이런 분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그런 분들을 근데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아예 안 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까지 이제 포함한 게 무임승차 전체 개념이고요. 네. 부정승차의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거나 돈을 내야 되는 거에 뭐 절반 일부만 내거나 일부만 아니면 낸다. 남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약간 걸리는 거를 부정승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에 지하철 부정승차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카드 시스템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통계가 나온 게 있다고요? 아, 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이제 부정승차 단속 현황을 보시면은 네네. 2016년은 56,952건, 2017년은 59,374건, 2018년은 64,265건인데요. 이게 네. 단속이 된 것만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는 이것보다 뭐 10배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 손해액은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지하철 공사가 적자가 날면은 그거를 네네.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거나 뭐 이런 일로 계속 메꿔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왜 그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부정승차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좀 유형이 있죠? 어떤 유형을 제일 많이 합니까? 부정승차. 일단 통계에 잡힌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이제 4시간 동안 좀 지엽적인 관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던 걸로는 이제 이게 너무 이 개표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정말 일상생활 하듯이 물 아무렇지도 흐르듯이 않게. 그냥 물 흐르듯이. 네, 제가 뭐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저분이 마치 부정승차를 도가사상이군요. 예. 하고 있는지 그냥 네네. 걸어가시는 건지 뭐 알 수 없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잘 안 들키긴 하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뭐 그냥 저만 일상생활. 봤을 것 예. 같은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사례로 좀 살펴보죠. 네, 뭐 저는 연극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 연극형. 네, 제가 너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저를 의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카드 찍는 데가 어디에 있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연기였군요, 네, 그게. 근데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시고 내가 출구를 잘못 나왔네 이러면서 또 들어가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변명을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거 아닙니까? 라면 끓여서 이제 거실로 나오면 형이 그거 무슨 라면이야? 약간 이런. 네. 라면이요? 아니 그러니까 알면서도 물어보는 연기.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라면이 그 항상 같이 끓여 먹던 그 라면인데 왜 김밥을 먹고 있어서 제가. 우리 형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김밥이야? 김밥이지 그거.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주셨나요? 있었거든요. 뺏겼죠.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극으로. 네네. 잠깐만 여기 출구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쓰는 굉장히 나가는. 비슷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네. 해보신 것처럼. 아니 뭐 희극 연기자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또 유형은 어떻습니까? 네. 이건 기차놀이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약간 한 몸처럼 이제 붙어서 한 명만 카드를 대고 이제 지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2인 1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부정승차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막히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뚫려 있다가 부정승차라면 막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회전하는 네, 거예요. 산발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네. 산 뭐라고요? 산발이식으로. 그 산발이라고 그러군요. 네네. 예, 맞아. 이렇게 붙으면은 같이 넘어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한 명이 좀 날씬하거나 아이이거나 초등학생이거나 막 이럴 때 좀 많이 이용했던 예전 부정승차 방법이었죠. 네네. 이거 최근에도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렇군요. 지금도 그냥 좀 체구만 작으면은 둘이서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유형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단속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돌진형이 있다고요? 근데 돌진형은 이제 본인도 약간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약간 초보신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네네네. 정말 전력 질주를 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거 걸리는 거군요. 네네네. 삐 소리 나면서 걸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고장이 났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뛰어가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옆에서 보고 그곳이 고장난 곳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지역 되겠네요. 주민이셨을 것 같아요, 다들. 지역 주민이다. 예. 네. 아니 그렇게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되는 분들도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4시간 동안 65명의 분들이 부정승차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요. 65분이요? 네네. 65분 중에 단 한 분도 적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적발이 되지 않았다. 네. 적발되는 분들의 약간 변명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지만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한 번에 인정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모든 범죄에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임승차 대상자
중증자다. 난 65세 넘었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카드를 가지고 와서 꼭 이런 걸 해야겠나.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대상자인데도 그냥 귀찮아서 발급 안 받고 그래요? 다니고 이러신 분들이 이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처벌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도? 처벌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네. 원칙상 이것도 부정승차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카드를 발급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지 이게 네. 말로써 사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민 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 요금을 이용했으면 내가 청소년이 지났는데 모르고 깜빡하고. 계속했다. 네. 아니면은 이거 할아버지 카드인데 내가 모르고 집에 있어서 갖고 나왔다. 이런 네네. 식으로 정말 가지각색의 그때그때 맞춰서 변명들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나 이런 단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거짓말의 유형을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거짓말 안 통하잖아요, 일단. 네, 안 통하죠, 당연히. 단속이 됐을 때 무조건 그냥 벌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무단으로 돈 내지 않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할인권이나 우대권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도 이게 벌금이 적용이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것도 네. 아까 말씀드린 부정승차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구별을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카드를 태그할 때 불빛이 나오게 돼요. 이게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은 네. 뭐 일반인은 불빛이 안 나오면은 노인분들 우대권 같은 경우는 붉은색 불빛이 나오고 또 어린이 그렇군요. 같은 경우는 뭐 녹색 불빛, 뭐 청소년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켜보는 사람이나 CCTV가 있다면은 네네. 이 사람이 부정승차를 하고 있구나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경각심을 좀 드리자고요. 왜냐하면 이러시면 정말 이렇게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이 최대 30배. 네, 맞습니다. 뭐 납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최대 30배를 내야 되는 겁니까? 최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30배 원래 운행했던 그 구간에 30배를 내는 게 맞고요. 원래 운행했던 그러니까 타셨던 네. 그 구간이죠. 네, 그리고 내지 않은 요금까지 해서 정확히 31배를 내셔야 하고. 31배. 네. 이게 최대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 코레일의 부정승차랑 이게 혼용이 돼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코레일 네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안에 따라 2배, 10배, 30배로 이렇게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뭐 KTX도 포함이니까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금액이 크니까요. 네, 지하철은 뭐 1회에 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네네. 30배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 승차 적발 시에 부가운임이 최대 30배인데 30배라는 그 기준의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 네. 아마 한 30명 중에 1명은 잡힌다는 기준 하에 그러면은 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까지 손해본 금액을 이렇게 메꿀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판단 하에 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뭐 가정입니까 아니면 뭐 이거 뭐 예, 코레일에서 신빙성이 약간 있습니까? 네,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보도를 낸다고요? 예. 옛날에 기사를 특이하네요. 참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30명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30명 중에 1명을 잡아서 그 1명에게 부과를 하겠다. 이건 좀 납득이 가진 않지만. 그런데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네네. 사실 늘 감시를 하고 있으면 모두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만 네. 이게 사실 인력의 부족의 문제거든요. 뭐든지 같은 그렇군요. 경우에.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단속을 좀 적절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3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45분 지나갔는데 1명도 못 잡았다. 65분. 네. 보니까 지금 거의 6만 5천 원을 부과해야 되나 갑자기 뭐 순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적발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뭐 부가운임 비용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사실 납부하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납부하시는 분이 없다고 보면은 됩니다. 왜냐면 납부하는 사람이 없군요. 그러니까 1,350원을 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갑자기 30배를 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거는 실갱이가 벌어지고 네네. 뭐 경찰이 출동하거나 아니면은 이분이 나중에는 악성 민원인으로 둔갑해서 약간 앙심을 품고 그러니까 보복하고 이런 사례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개인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할 일인데 그렇게 무슨 경찰까지 불러서 그러면 오히려 개인이 더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잘못에 된 거는 뭐 벌금을 좀 지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타고 내는 사람들 바보입니까? 사실 뭐 그들의 피해는 과연 뭐 어떻게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선량한 분들이 이미 납부를 이미 운임을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약간 회의감까지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모두 이런 거를 다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두 번 정도는 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드리고 해도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벌금을 좀 때렸으면 좋겠다. 뭐 벌금 부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제 생각에는 벌금도,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단속도 강화되고, 벌금도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법이 강하기로 유명한 중국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뭐 네. 333배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뭐, 인도도 뭐 100배 가까이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거 돈을 제대로 내고 타는 입장에선 당연히 이거는 좀 더 철퇴를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사, 기획기사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게 만드는 분들의 의견을,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 이런 네네. 디테일함, 이 공감대를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플러스 정윤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와서요.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파기 관련해서, 전문가 짧게 긴급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파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파기를 주장은 했지만 네. 그렇게 결정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장은 하셨지만, 네. 청와대에서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인 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이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했을 때는 일본의 오만함이 더 극에 이르고 또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를 가장 원하는 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미국인데 그렇죠. 미국이 그냥 냉정한 중립만 유지했을 뿐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줬거든요.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준 게 없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아쉽고 네네. 그런데다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그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네. 북한은 더 한국은 정말 줏대없는 나라라고 또 할 테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한미 관계 일변도로 온 이제까지 정부 정책에서 네. 뭔가 우리의 민족 정기를 살리는 그런 결정을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사실 좀 뜻밖이지만 네. 상당히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인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네. 제가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대표적인 이유는 지금 지소미아하고 사드 배치 이전에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중 관계가 안 좋다.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금년에 연초부터 오려고 다시 그랬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오히려 사드를 추가 배치할지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고 네. 한중 관계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카디스도 마구 진입하고 무단으로 진입하고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창의력으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네. 미국도 다시 한번 우리를 보고 사실 이건 한일 협정이니까 미국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거 한번 근데 여쭤볼게요. 이제 우리가 지레 걱정했던 거죠. 네네네. 지소미아 파기에서 북미 대화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요? 뭐 중국에도 영향을 줄 테지만 북미 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대화는 별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북미 대화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아니 지금 미국도 약간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지소미아 파기한 거에 대해서. 당황했겠죠. 근데 아마 오늘 김현정 차장이 비건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을 테고 아마 우리가 갱신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 얘기하면 자동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마 최후의 순간까지 얘기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가 좀 확신은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한일 간의 협정이니까 미국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예. 네, 그러니까,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예. 네, 당사자가 아닌데 진정으로 미국이 이것의 연장을 원했다면 좀 더 성의를 보였어야죠. 네. 미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미국한테 비우호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은 좀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일본도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일본이 제일 놀랬겠죠. 예. 네, 일본은 지금 사실 중국과 경쟁하고 북일 간의 관계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일본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굉장히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일본의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이상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한미 네.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네. 일본이 이런 데서 좀 충격을 받아서 이 한일 관계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우리를 정말 경제적으로 거의 적대시하는 정책을 취하는 네네. 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서 이 백색 국가 다시 집어넣고 한다면 다시 체결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네네. 우리가 이거를 부득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일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강경한 자세를 향후에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는 네네. 좀 수습하는 국면으로 좀 가서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제는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네네. 거기서 진전을 보게 되면 남북 관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일본은 자연히 작년에 한중일 정상을 네네. 하다 할 때 네네. 아베 총리가 생일 케이크를 가져와서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네, 그랬던 실장님. 아베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네. 간략하게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네. 이 기조로 가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의 진전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하고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전화 연결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듣고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